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9.11 테러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날 뉴욕의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맑았지만 두 대의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이 테러로 2,996명이 목숨을 잃었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거지? 전 세계가 궁금해하던 그 순간 사건 배우로 지목된 한 남자가 떠오릅니다. 바로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라는 이름의 테러 조직을 이끌며 자신을 지하디스트라고 칭하던 인물이죠. 미국은 빈 라덴을 잡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사냥을 시작합니다. 첨단 기술, 인공위성, 스파이 네트워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죠. 하지만 빈 라덴은 그 모든 감시를 피하고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10년 동안이나 미국의 추적을 따돌리며 은신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10년은 단순히 숨바꼭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죠. 과연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를 쫓았을까요? 그리고 빈 라덴은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자, 그렇게 10년간의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추적을 벌인 미국. 근데 여러분, 빈 라덴이 결국 어디에서 잡혔는지 들어보시면 진짜 말도 안 돼 소리가 나올 거예요. 빈 라덴의 최후 은신처가 어디였냐면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놀랍게도 이곳은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차로 불과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은신처는 상상 이상의 호화 저택,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감시 카메라에 철저한 보안까지. 더 놀라운 건요, 이 집이 파키스탄 육군사관학교에서 딱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담하지 않나요? 군대 바로 옆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럼 미국이 어떻게 이런 곳에 숨어 있던 빈 라덴을 찾았을까요? 결정적인 건 DNA 추적과 빈 라덴 측근의 전령 실수였습니다. 빈 라덴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전화를 전혀 쓰지 않았고 모든 통신을 직접 전령을 통해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 전령이 실수로 미국 첩보팀의 레이더에 포착됐죠. 그를 따라간 결과 이 수상한 저택이 드러난 겁니다. DNA 분석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하시죠? 미국은 전령 가족의 DNA 샘플을 몰래 채취한 뒤 빈 라덴 가족의 DNA와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집이 빈 라덴의 은신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빈 라덴은 이곳에서 무려 3년간 은신하며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어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 집안의 쓰레기조차 모두 태웠습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었지만 결국 그의 전령 한 명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죠. 그날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빈 라덴을 잡기 위한 작전, 이름도 멋지죠? 넵튠 스피어. 넵튠 스피어는 작전의 코드명이에요.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넵튠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넵투누스를 뜻합니다. 바다의 신이라는 점에서 해군 특수부대와 관련이 있죠. 이 팀은 바다, 공중, 육지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한 최정예 부대이니까요. 그리고 스피어는 창을 뜻합니다. 창은 고대 전쟁에서 주로 쓰였던 강력한 무기죠. 즉, 적을 정확히 찌르는 강력한 한 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넵튠 스피어는 바다의 신처럼 강력하고 창처럼 날카로운 공격을 상징하는 이름인 거죠. 미군이 작전명을 지을 때 이런 상징성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작전이 시작되기까지 미국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작전의 핵심은 CIA와 미 해군 특수부대,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비실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세계 최정예 부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들이 이번 작전을 위해 엄청난 훈련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훈련했냐고요? 파키스탄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기지. 이곳에 빈 라덴 은신처를 그대로 본뜬 모형을 만들어서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담장을 넘을지, 내부 구조는 어떻게 공략할지, 몇 초 안에 각 층을 장악할지, 그야말로 초 단위로 세밀하게 짜여진 계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작전도 결정의 순간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작전에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따라왔거든요.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이 이 작전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했는지 아세요? 한 가지 결정이 잘못되면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작전 실패로 미국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위급 작전은 언제나 성공 가능성이 50%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드론 공격으로 은신처를 날리는 것, 두 번째는 특수부대 투입. 둘 다 위험했지만 드론 공격은 빈 라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큰 약점이 있었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의 긴장감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겠죠. 그리고 그날 넵튠 스피어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작전을 수행할 대원들이 타고 있던 건 블랙호크 헬기 2대와 치누크 헬기 2대. 이 헬기들은 모두 완벽히 무장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번 미션은 단순한 침투가 아니었죠. 파키스탄 영공을 몰래 넘어가야 했기 때문인데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헬기들은 저공 비행을 유지했습니다. 산과 건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행하며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움직였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추락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헬기의 설계와 파키스탄 지역의 고도 차이 문제였어요. 지형이 워낙 특이해서 헬기가 공중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 대원들 사이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작전 실패인가? 모두의 머릿속에 스친 질문이었죠. 하지만 대원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즉시 대안을 마련하고 남은 헬기들로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헬기 추락 현장 근처로 인적이 몰리기 전에 대원들은 신속히 추락 헬기의 잔해를 정리하고 목표 건물로 접근했어요. 완벽한 침투를 위해 최대한의 은밀함을 유지했죠. 그 순간에도 모든 팀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작전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빈 라덴을 생포하거나 제거한다. 대원들은 건물로 진입하자마자 치열한 교전을 시작했어요. 1층과 2층에서 무장된 적들을 제거하며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조용하고 신속했죠. 최종 목표는 3층. 그곳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문 하나를 열 때마다, 계단을 한 발짝 오를 때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레이저 포인터는 정확히 적의 위치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층. 대원들은 빈 라덴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방 안 깊숙이 숨어 있었죠. 그 순간 빈 라덴은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저항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대원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정확한 사격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빈 라덴은 즉사했어요.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와 문서들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대원들은 이 자료들이 알카에다의 모든 작전과 연결된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빈 라덴의 시신을 확보한 후 증거물들을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40분 만에 끝났어요. 하지만 그 40분 동안 대원들은 수백 번의 위험을 넘나들었죠. 이제 빈 라덴은 더 이상 테러의 설계자가 아닙니다. 그는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죠.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직 아니었습니다. 대원들은 빈 라덴을 사살한 뒤에도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그의 신원을 100% 확실히 확인하는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빈 라덴의 가족들에게 직접 그의 이름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확인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간 DNA 검사 키트로 즉석에서 그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결과는 100% 일치.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은신처 안에는 빈 라덴이 사용하던 방대한 자료들이 널려 있었어요. 하드디스크, USB,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알카에다의 활동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였죠. 대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거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편 작전에 사용된 블랙호크 헬기 한 대는 불시착으로 작동 불능 상태였어요. 적의 손에 넘어가면 큰일이죠. 그래서 잔해를 완전히 폭파시켜 단 한 조각도 남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굉음이 아보타바드의 밤하늘을 울렸고 모든 증거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수 시간. 모든 임무를 완수한 대원들은 빈 라덴의 시신과 자료를 가지고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어요. 파키스탄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그들은 진정한 승리의 기분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미국의 중심부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포함한 주요 참모진들이 백악관의 상황실에 모여 있었어요. 작전의 모든 순간이 위성 생중계로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 대원들, 빈 라덴의 은신처에 접근하고 교전을 벌이며 한 발 한 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중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힐러리 클린턴의 표정이었죠.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끝까지 긴장이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참모진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순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패한다면 전 세계에 끔찍한 후폭풍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대원들로부터 전해진 무전 한마디. 제로니모 EKIA. 이 짧은 단어는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EKIA. Enemy Killed in Action. 적 제거 완료.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었음을 의미했어요. 상황실 안은 순간적으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안도의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 순간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건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빈 라덴 사살 이후 그 시신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이 질문은 그날 이후 전 세계가 가장 궁금해했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은 작전 종료 후 빠르게 칼빈슨 항공모함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군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국제법을 따랐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절차가 불과 9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선 미군은 빈 라덴의 신원을 최종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NA 검사, 그리고 그의 신체적 특징을 모두 검토했어요. 이후 이슬람 율법을 존중하겠다며 24시간 내 매장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다로 수장했을까? 미군 측 설명은 간단합니다. 빈 라덴을 육지에 매장하면 그곳이 숭배의 장소로 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묻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죠. 그렇게 빈 라덴의 시신은 칼빈슨 항공모함에서 바다로 내려졌습니다. 수장은 이슬람 전통에 따라 엄숙히 진행됐다고 해요.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미국은 빈 라덴 사망의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살 장면이나 시신 사진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거죠. 왜냐고요? 미군 측은 이런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극단주의자들의 복수 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지만 이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음모론. 빈 라덴이 진짜 사살되었는지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빈 라덴은 아직 살아있다. 미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빈 라덴의 최후는 작전의 성공과 동시에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된 셈이죠. 미국은 빈 라덴의 사살로 9.11 테러의 복수를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식을 들으며 한숨 돌렸어요. 백악관 앞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환호하며 외쳤죠. 우리가 해냈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의는 이루어졌다. 미국은 마침내 빈 라덴이라는 상징적 적을 제거하며 국가적 자부심을 회복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빈 라덴의 사망은 국제 테러 조직에 큰 타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알카에다의 아이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게 끝일까요? 빈 라덴 사살 직후 알카에다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보복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파키스탄. 작전이 파키스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모욕이었어요. 알카에다는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을 도왔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보복 테러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빈 라덴의 죽음은 테러의 종식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된 셈이죠. 빈 라덴 사살 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어요. 9.11 테러로부터 정확히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미국은 빈 라덴을 추적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친 정보망과 군사력을 총동원했죠. 이 작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총 비용이 약 430조 원. 이 수치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빈 라덴 사살은 단순한 복수 그 이상이었죠. 국가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행위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복수로 모든 게 끝났을까요? 빈 라덴의 사망은 국제적으로 상징적 승리로 기록됐지만 테러 조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알카에다는 물론이고 또 다른 극단주의 세력이 빈 라덴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각에선 묻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로 정의를 실현한 걸까? 이 사건이 남긴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미국의 집념. 끝까지 추적해 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둘째, 끝나지 않는 싸움. 테러와의 전쟁은 빈 라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느꼈죠. 10년의 시간과 430조 원. 이 모든 게 과연 가치 있었을까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